안녕하세요. 에나입니다.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. 오늘은 요 앨리스 어드벤처스 인 원더랜드라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. 작가는 루이스 캐롤이고요. 재밌게도 이 작가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람입니다. 루이스 캐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재밌게도요. 칼 마르크스도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. 칼 마르크스가 그 캐롤이 활동하던 1860에서 70년대에 자본론을 발표하죠. 그래서 산업혁명과 노동 문제 그리고 과학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그 초창기의 모습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작가에게 흥미가 있었는데요. 왜냐하면 이 작가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친 수학자입니다.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그 아빠는 그 성직자였어요. 영국에는 그 당시에 성공회가 있지 않았어요. 그래서 아빠는 성직자이고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형제가 11남매가 됩니다. 11남매 중에서 이 캐롤이 루이스 캐롤이 세 번째 아이입니다. 그래서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아빠의 뜻을 따라서 성직자로서의 일도 병행을 하면서 대학에서 이제 수학도 가르치면서 또 동화 작가이기도 하면서 사진을 또 즐겨 찍었다고 해요. 그래서 늘 이제 아이들과 어울리잖아요. 교회에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오고 부모도 오고 할 테니까요. 그래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고 여기 나오는 루이스의 그 루이스라는 진짜 그 아이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또 요 이야기를 또 지어냈다고 합니다.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.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는 그냥 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당시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비인간적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아낸 무거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이야기라고도 합니다. 등장인물들은 사람도 등장하고 동물도 등장을 합니다. 토끼, 흰색 토끼가 앨리스와 그녀의 언니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 흰색 토끼가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시계를 차고 막 시계를 보면서 허둥지둥 막 달려가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요. 이 루이스는 호기심이 많고 그런 아이니까 그 흰 토끼를 쫓아갑니다. 무작정. 그래서 어떤 굴로 빠져들어가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. 그 새로운 세상에서 많은 동물들을 만납니다. 흰 토끼도 물론 있지만 쥐도 등장하죠. 쥐도 등장하고 또 새도 등장하고 거북이도 등장하고 또 뭐가 있었죠? 사람도 있습니다. 모자 장수라고 해터라고 해서 모자 장수도 있고
여왕도 있죠. 여왕도 있고 카드들도 나타납니다. 카드들이 무슨 병사처럼 싸우는데요. 카드들도 있고 체스 고양이도 나옵니다. 등장인물에서. 그래서 이 동물들은 누구지? 예,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그 후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이게 왜 산업혁명의 시기에 노동자들을 언급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동물들이 누굴까 하고 짐작을 합니다. 그렇게.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책이 전 세계에 번역돼서 출간이 됐는데요. 중국에서는 이 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. 금수로 했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황당하게도 동물이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아무튼 흰 고양이를 쫓아간 이제 앨리스가 그 새로운 세계에서 아주 희한하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죠. 그 새로운 세계에서 앨리스는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. 제일 처음에는 방법을 몰랐지만 그 어떤 동물의 애벌레도 등장을 합니다. 애벌레의 도움으로 그 크기를 줄이고 또 커지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자기의 사이즈를 줄였다 늘렸다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앨리스가 자기가 흘린 눈물에 또 홍수를 만들어서 그 몸짓이 작게 됐을 때 말이에요. 몸짓이 작게 됐다는 것은 의기소침함, 자기의 존재가 작게 느껴졌을 때인 것 같아요. 어떤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의기소침해지고 자신이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.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습은 변하기도 합니다. 때론 우쭐대다가도 때론 기가 팍 죽을 때도 있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. 그래서 앨리스도 그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. 그래서 뭐 그 눈물에 자기도 같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생쥐도 있고요. 도와주지는 못합니다. 그 어떤 시리에 빠졌을 때. 그래서 본인이 헤엄쳐서 나와야 됩니다.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앨리스도 자기가 그 시기를 잘 극복해서 다시 무트로 다시 나옵니다. 그리고 막 개도 나오고 크랩 꽃게 말이에요. 개도 나오고 또 우리 이 동물이 뭐죠? 우리 동물원에 가면 있는 동물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이거 요 동물인데 이 책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 후대의 작가들도 많이 다시 이 책을 다시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. 애니메이션이나 뭐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. 현대로 넘어오면서 컬러도 입히고 캐릭터도 약간 현대에 더 잘 어울리도록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그 시대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 약간 많이 어둡습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
하고 이 일러스트가 목판화에 새겨서 목판화에다가 이렇게 새긴 다음에 이렇게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정교하지는 않고 또 그 기술의 한계로 아마 일러스트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 부엉이도 나오고 오리도 나오고 생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1800년대 초니까요.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? 이게 한 100년 전인가요? 100년이 훨씬 넘었죠? 100년이 아니고 200년인가요? 200년. 거의 200년 전에 이 작가의 글이라고 보면 되는데, 작가가 또 재밌게 텍스트를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도 시를 이렇게도 쓰고 말장난 같은 것도 이렇게 합니다. 말장난 같은 걸로 퀴즈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앨리스가 작을 때는 자기가 뭐 반항도 못하고 끽소리 못하고 그냥 있다가 자기가 사이즈가 커지고 나면 이렇게 손을 뻗어 이렇게 흰 토끼 자기에게 명령하고 막 일시키고 하는 이 토끼를 이렇게 큰 팔을 뻗어가지고 위협적으로 움켜쥐려고도 합니다. 그리고 도마뱀도 나오고요. 강아지도 나오네요. 강아지도 등장하고 여기 애벌레가 있죠. 약간 도사 같은 느낌의 애벌레도 있습니다.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앨리스가 막 고민을 하면서 이 애벌레한테 고민을 토로합니다. 내가 크기가 변하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자꾸 모습이 변하니까 내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애벌레한테.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미있는 모자 장수 얘기도 나오고, 모자 장수는 또 시간을 허비했다는 이유로 또 6시에 갇힌 어떤 처벌을 받는 6시에 어떤 티타임, 6시가 되면 티타임을 하는 하지만 그 티타임 또 여유가 있는 티타임이 아니라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차를 마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산업혁명 시기에 컨테이너 벨트에서 쭉 이제 시키는 일을 그냥 반복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. 그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한데요. 그 시간에 이제 지배를 받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자기의 어떤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죠. 오로지 그 반복되는 일 속에서 있어야 하니까요. 그래서 뭐 노조가 노조가 있었겠어요? 아니면 그 노동자들끼리 연합해서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하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협상을 할 수도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
그 해터도 그 모자 장수도 모자를 만들다가 그 수원에 중독돼서 약간 정신 이상을 겪는 어,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서 노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을 일하는데 오전에는 고작 이제 10분밖에 못 쉰다고 하더라고요. 주어진 쉬는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노동 환경이 굉장히 빡시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요 영국에서도 요 시기에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의 그런 환경들을 보면 되게 열악하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도 엄청 힘든 노동을 많이 시켰습니다. 아이들도. 그래서 티타임에 보면 여기 고양이도 나오고 생쥐가 한 마리 나오죠. 그리고 생쥐도 나오고 그 모자 장수도 나오고 이렇게 티타임을 다 같이 하는데 이 마우스가 여기 나오는 조그만 마우스가 아마 어린아이가 아닐까 이렇게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토끼와 그 모자 장수가 그 마우스를 그 또 주전자 단지 안에 이렇게 막 집어넣는 장면도 나오거든요. 어떻게 넣어야 되지? 이렇게. 그래서 더 약자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항상 저자의 목을 쳐라 라는 또 여왕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수틀리면 항상 저자를 잡아서 목을 쳐라 라고 하는 여왕도 있고, 근데 실질적으로 목은 안 쳤다고 합니다. 그래도 약한 자들은 그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. 아니면 진짜 붙잡혀서 처벌을 받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죠. 그래서 여왕이 이제 빨간 장미를 심으라고 했는데 그 장미꽃이 피고 나니까 빨간 장미가 아니라 흰 장미가 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장미를 심은 사람들이 그 카드들로 나오는데 여왕이 무서우니까 그 흰 장미를 또 빨간색으로 페인트를 막 칠하더라고요. 여왕한테 어떤 조그만 이렇게 흠이라도 하나 잡히면 또 끌려가서 처벌받으니까. 그래서 막 빨간색 페인트로 로즈 장미를 막 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게임 같은 것도 나옵니다. 고시대에 많이 나오는 뭐 크로켓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 200년 전에 영국의 모습들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이라든지 버섯,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그 문화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글은 좋은 것 같습니다. 돼지도 나오죠. 거북이가 돼지처럼 생겨서 그래서 거북이도 나오고, 그래서 끝에는 이제 법정에서 막 누가 나 여왕의 타르트를 먹었냐
범인을 잡아라 이래가지고 법정에서도 막 모든 사람들이 그 혐의를 받고 다 법정에 다 모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아니나 다를까 앨리스도 이제 의심을 받아서 앨리스도 법정에 나가게 되고 하지만 법정에서 앨리스가 몸이 커집니다. 그래서 이 엉터리 같은 법정 모습을 보고 앨리스가 몸이 커졌을 때 그 병사 카드들이 막 와서 앨리스를 위협할 때 자기가 팔을 막 휘두르면서 같이 이제 공격을 같이 싸우려고 막 하는 장면에서 이제 꿈이 깨면서 그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.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또 보니까 어떤 동물은 누구일까? 어떤 사람을 보고 의인화해서 이 작가는 묘사를 하고 싶었을까?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? 드러낼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온당치 않은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글 속에 숨겨서 전하려고 했을까? 하는 기타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든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